최악은 면했지만 대기오염은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겨울과 봄 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3월 초의 고농도 상황을 분석한 박록진 교수는 우리가 놓쳤던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산둥반도랑 여기 북경 쪽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가요. 이때가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서 더 높은 농도가 돼가지고 3월 3일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재밌는 건 이게 와서 빨리 안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거의 한 3, 4일 이상 고농도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가 3월 6일, 7일 날 여기 북서풍이 보이죠. 북풍이. 북풍이 이렇게 샥 내려와가지고 얘를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쫙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결국 전 지구인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이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극이 좀 더 따뜻해지니까 적도랑 극의 에너지 차이가 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용돌이가 덜 생기는 거예요. 저기압이나 고기압들이 다 소용돌이거든요. 이렇게 덜 생기기 때문에 바람도 덜 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배출하더라도 이게 오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인간의 모든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탄소 사회, 탄소를 태우고 가공해서 만드는 탄소 경제, 이것이 하나의 탄소 문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러면은 감수를 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공기가 좋아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자연을 버리면 자연이 우리를 버립니다.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의 2배 수준이고 우리는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과거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1948년 미국의 한 소도시에선 공해 피해로 20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도노라 사건이 발생했죠. 1952년 영국 런던에서는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일간의 스모그 이후 무려 1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와 연료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죠.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특성상 그들 역시 산성비 문제로 국가 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대륙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간 그 대기 오염 이동이 말하자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오염 물질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 뭐 내 탓이냐, 니 탓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1979년에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리 대기오염 이동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해서 그 조약 내에서 우리나라는 얼만큼 감축할 것이고 당신 나라는 얼만큼 감축하시오. 그 다음부터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목표를 잘 지키면 서로가 이익을 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제 초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역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분노 또는 불안 또 울분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의 문제는 물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소위 허들이라 그럴까요? 선진국들은 다 이 발전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이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그 시민들도 이게 피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세먼지의 발생, 일련의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소비,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는 어떤 발전사라든가 어떤 생산 업체 쪽에서의 부채점도 있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소비하는 한가운데는 국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탓이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모든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전에 사는 4살 유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들에게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짜잔! 알려주세요. 이 집에선 그 흔한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2년 가까이 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물려받은 거예요. 네, 물려받은 정기적이 거고. 그 카페에서. 저희만 쓴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 청기저귀를 썼던 건데 이거를 애기 씨 네. 닦을 때 화장실 안 하고 이걸로 닦아요. 원래 요 사이즈였는데 요거를 한 10등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기 휴지로 쓰고 있어요. 네, 애기 수유지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얼룩이. 그게 아빠가 쓰던 거라고요? 제가 원래 제가 쓰던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청기저귀 쓰라고 요만한 이거를 한 20장 이렇게 주셨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낡고 오랜 것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온 도시락인데 이거 쓴 지가 지금 대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텀블러.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필수품이 4가지가 있어요. 가방에 있는 게 텀블러랑 컵이랑 손수건이랑 젓가락 같은 것도 챙겨가요. 혹시나 일회용일까봐. 사실 유주 아빠가 30년 된 기저귀를 다시 쓰게 되기까지는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솔직히 일회용품 많이 쓰고 길 가다가 쓰레기도 버린 적도 사실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세뇌당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엄마를 움직인 건 바로 유주였죠. 됐다. 됐다. 한 번 더? 1년 반 동안 중이염에 시달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엄마는 환경단체에 가입해 미세먼지 시민조사단 활동부터 미세먼지를 만드는 일회용 안쓰기까지 생활 속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좋은 공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말 나들이를 떠나기로 한 유준의 가족. 자가용을 두고 일부러 버스를 택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습관이 돼서 차들 이용하는 것도 미세먼지의 되게 큰 원인이에요. 사실. 처음엔 좀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비가 오거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이들의 철칙입니다. 자기. 새 어디가? 물도 있네. 나무도 있고. 모든 게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유주도 버스를 재밌어합니다. 열려라 참기 준비됐어? 열려라. 눌렀어? 찬이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분식집부터 들르는데요. 국방기포 별줄에 어묵탕에 떡볶이 하나씩. 열줄에 어묵탕이랑 떡볶이요? 떡볶이도 완전 조리해서 드려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먹을 거. 엄마가 챙겨온 도시락 통들이 진가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오늘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몫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포장 용기가 안 되니까 좀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좀 부지런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직접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내일을 위해 엄마 아빠는 편리함 대신 번거로움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종이컵, 나무젓가락 줄인다고 하면은 100명이 그렇게 줄이면 그만큼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실천을 해도 소용없다. 진짜 제일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변해야지만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란 하늘을 삼켜버린 초미세먼지의 습격. 숨쉬기 힘들 만큼 고통받으면서도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매일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쓰여진 화석 연료가 미세먼지를 만들고 결국 탄소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파란 하늘을 되찾는 길이 무엇이냐고요? 또 미세먼지는 누구의 탓이냐고요? 그 질문에 우린 이렇게 외쳐봅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공장도 되게 매연을 조금 줄이는 그 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미세먼지나 매연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딱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인지도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환경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서 어른들하고 정부가 청소년들과 함께 좀 도와줘서 환경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 신산리 지역에 서귀포에 제2 제주공항이 건설됩니다. 저는 부디 저희가 아끼는 이 제주가, 이 숲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의 미래의 지향이고 난개발 부추기는 원흉이다. She's